네, 툴루즈 로트렉의 그림은 왜 가치가 있을까요? 툴루즈 로트렉은 한국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진 화가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반고흐라든지 아니면 모네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툴루즈 로트렉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이제 초에 툴루즈 로트렉의 전시회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툴루즈 로트렉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툴루즈 로트렉의 그림은 왜 가치가 있을까요? 네, 로트렉의 그림은요, 같은 시기 인상주의 화가나 아니면 야수주의 그런 화가들이 어떤 뭐 대상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자연을 그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캬바레의 댄서, 창녀, 뭐 샹송 가수, 술 취한 사람들 등의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몽마르트의 사람들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로트렉이 그리는 대상들이 희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무희나 매춘부, 여성들을 동물적으로 좀 그리거나 의도적으로 에로틱하게 표현해서 이를 성적으로 상품화하고 또 이것을 부르주아나 귀족 남성들에게 파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매춘부를 그린 그림들도 당시 굉장히 많이 그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좀 하류 예술로 분류가 되었죠. 아무래도 뭐 오락성을 띠고 있고 또 단순히 남성들의 어떤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는 그런 그림들이었죠. 같은 대상을 그렸는데 왜 툴루즈 로트렉의 그림은 예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회자되고 전시되고 있을까요?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의 풀네임은요, 앙리 마리에 레이몬드 드 툴루즈 로트렉 몽파입니다. 그는 1864년 프랑스의 알비 지방에서 군사귀족 집안 툴루즈 로트렉 몽파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로트렉은 부유한 집안 덕택으로 어릴 적에는 서커스, 경마, 사이클 등의 귀족 문화를 마음껏 향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3세, 14세 때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진다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나이 때에 좌측, 우측 골반뼈가 각각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장판이 다치게 되고 그때부터 팔다리가 자라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트렉 집안은요, 근친혼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때문에 로트렉이 태어날 때부터 조금 병약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기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컸대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요, 그를 삼각대라고 부를 정도로 그의 성기는 비정상적으로 컸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뭐 로트렉의 두 다리의 성장이 이제 멈추게 되고 그러자 더 이상 자신이 즐기던 그런 귀족 스포츠, 뭐 승마나 사이클 같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취미가 바로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로트렉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로트렉은 이러한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 다른 귀족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도 어디가서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로트렉의 그 장애를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로트렉의 입장에서는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가족들 안에 있으면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러한 로트렉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파리에 있는 몽마르트입니다. 로트렉은 가족의 품을 떠나 18세 무렵 파리로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를 인정해준 사람들은 바로 화가들이었습니다. 로트렉은 코르몽의 화실과 몽마르트의 카페,
캬바레 등에서 폴 세잔, 반 고흐, 에밀 베르나르, 폴 시냐, 조르주 세라, 에드가 드가, 르누아르 등과의 친목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화가들은 로트렉이 어떤 신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로트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참신한 생각들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림에서 표현되는 그의 정신들을 먼저 바라보았죠. 화가들은 부족한 신체와는 달리 넘치는 그의 재능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트렉은 다른 화가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첫 번째로 인정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로트렉을 인정해준 사람은 바로 몽마르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트렉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그를 상대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수잔 발라동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 화가가 로트렉에게 청혼을 하는 일은 있었는데 사실 로트렉은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떤 아름다운 얘기로 보면은 수잔 발라동을 지키기 위해서 로트렉이 결혼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수잔 발라동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남봉꾼이거든요. 로트렉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많은 화가들과의 어떤 교류를 가지고 또 그들과 동거하고 그렇게 지냈었던 그런 남봉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로트렉이 수잔 발라동이 정말로 로트렉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수잔 발라동이 로트렉이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죽을 걸 아니까, 로트렉이 병이 있고 또 몸이 쇠약하니까 그 재산을 노리고서는 로트렉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뭔가 로트렉을 장애인으로 바라보고 또 뭔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랬었던 사람들, 목적이 있어서 로트렉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몽마르트에 있는 어떤 매춘부나 무희 이런 사람들은 로트렉을 그냥 로트렉으로 바라봐줬어요. 예를 들어서 몽마르트에 있는 어떤 무희나 창녀들은 이제 로트렉이 돈만 주면은 로트렉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부자건 상관없이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해줬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뭔가 이제 로트렉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로트렉을 조금 더 불쌍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트렉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몽마르트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된 로트렉은 그곳에서 상주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화가와 또 몽마르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몽마르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로트렉의 시선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무희나 창녀 이런 그림들을 그렸지만 로트렉의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